안녕하세요. 웅덩이 매매법 레버리지 ETF 장기 투자자 디벨로몽입니다. 현재 미국 증시는 하락장에 위치해 있습니다. 반대로 생각하면 웅줍 구간에 와 있습니다. 현재 약 10주라는 기간 동안 구주 하락한 미국 증시입니다. 특히 금요일 하락은 정말 많은 투자자들의 곡소리를 만들어내고 있고, 현재 오늘 하락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패닉세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기대했던 인플레이션 정점론이 깨졌고, 시장은 도무지 알 수 없는 지하실로 진입한 듯한 느낌입니다. 대체 인플레이션 피크아웃은 언제인 건지, 이제 아무도 알 수 없는 그 불확실성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불안감이 평소보다 훨씬 큽니다. 거기에 상하이와 베이징은 봉쇄가 풀린 지 며칠 지나지도 않았는데 다시 부분 봉쇄에 돌입했다는 소식까지. 연준도 굉장히 답답한 상황일 겁니다. 이제 금리 인상한 지 3개월 정도 되었고 겨우 75bp 올렸을 뿐이고, 이번 달에 양적 긴축이 처음으로 진행되는데, 그런데 소비자 심리는 벌써 사상 최저치까지 떨어졌습니다. 소비자 심리는 이미 경기 침체 상황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시장이 지금 두려워하는 건 아직 빅스텝을 걱정하고 있고, 심지어 지금 75bp, 즉 자이언트 스텝도 걱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연준이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 지금 상황에서 가장 큰 문제는 유가입니다. 이 유가는 연준이 잡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유가는 바이든이 해결해야 할 문제입니다. 그래서 바이든의 지지율이 역대 최저로 내려간 겁니다. 이런 상황에 바이든은 드디어 사우디에 간다는 소식입니다. 과연 좋은 소식을 들고 와줄런지. 바이든은 현재 인플레이션을 최우선 과제로 말하면서도 인플레이션 문제를 러시아 탓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현재 전문가들이 장기적으로 바라보는 기대감에 대해 설명드리면, 11월 중간선거가 인플레이션의 확실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유가를 잡으려면 셰일 생산을 늘리면 되는데, 지금 바이든의 지지율 최저로 인해 공화당 상하원 장악 가능성이 높은 상황입니다. 공화당이 상하원을 장악하면 환경과 관련된 규제가 완화되면서 유가가 잡힐 수 있다는 장기적인 기대감입니다. 그리고 결국 더 중요한 건, 결국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나는 게 가장 중요한 요소인데, 현재 전쟁으로 인해 가장 큰 이득을 보고 있는 나라가 바로 전쟁을 일으킨 러시아입니다. 그런데 굳이 러시아 입장에서 현재 전쟁을 끝낼 이유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다른 국가들만 곡소리 내는 상황입니다. 지금 상황은 전쟁과 인플레이션으로 인해 달러도 강세, 유가도 강세인 상황입니다. 그런데 유가가 강세일 때 달러가 같이 강세이면 오일을 달러로 결제해야 하는 이머징 국가들에게는 큰 타격으로 연결됩니다. 5월 CPI를 들여다봤을 때 유가 상승이 인플레이션의 강한 원인인 만큼 결국 유가 상승은 연준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막 엄청나게 예상을 깰 정도의 강한 긴축을 할 가능성은 낮다는 의견이 지배적입니다. 연준의 공격적인 금리 인상으로는 유가 제어가 안 되기 때문입니다. 결국 내일부터 진행되는 6월 FOMC 후 시장의 방향이 다시 결정될 듯 합니다. 현재 상황은 과연 어디쯤일까요? 현재 나스닥 프리장 기준으로 약 마이너스 32%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는 나스닥 하락장의 중간값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거기에 현재 약 190일 동안 약세장입니다. 그리고 이는 중간값을 넘어섰고 평균치와 거의 동일한 상황입니다. 즉 쉽게 생각하면 지금 이 구간은 과거 약세장에 빠졌을 때 평균값까진 빠진 상황입니다. 즉 어느 정도 빠질 만큼 빠져있는 상황. 그러나 이게 마이너스 35%까지 내려갈지 마이너스 40% 내려갈지는 아무도 모릅니다. 이미 소비 심리는 역대 최저입니다. 그러나 파란색 선의 소비 심리가 내려가면 금융자산 비중 역시 줄어들었었는데, 이번에 소비 심리는 이미 역대 최저에 와 있는데 금융자산의 비중은 여전히 높습니다. 이제야 조금씩 빠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만큼 존버하고 있는 투자자들이 많음을 의미합니다. 지금은 1년 반 전 가격으로 돌아간 상황입니다. 즉 그 이후에 샀다면 다 손실권인 상황입니다. 다 기도하며 버티는 상황인 겁니다. 그러나 작년 말의 상황은 어땠냐면, 좀 매수하게 떨어지라고 말했던 사람이 대부분이었습니다. 그러나 지금은 현금이 없어요 라고 말하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원칙을 가지고 원칙을 지키면 그나마 하락장에서 덜 흔들릴 수 있습니다. 저 역시 5월에 너무 매수하고 싶었지만 원칙이 있기에 매수하지 않고 참았습니다. 그때 제가 했던 말이 뭐였냐면, 어차피 기다리면 기회는 또 온다라는 겁니다. 지금보다 높은 가격일지 낮은 가격일지는 모르지만 결국 기회는 또 온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락장에선 길게 보고 마인드 컨트롤하면서 분할 매수하는 게 중요합니다. 현금 비중은 멘탈 때문에라도 들고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작년부터 현금 비중을 꼭 따로 종목으로 들고 계시라고 했는데, 그때 당시엔
3배도 아닌 2배가 왜 현금 비중이냐, 그리고 지금은 현금이 없다는 댓글들. 하락장에선 필연적으로 금융자산이 줄어듭니다. 회색 세로선을 보면 베어마켓 시기입니다. 그리고 회색 세로선, 베어마켓 구간을 보면 초록색 선이 하락함을 알 수 있습니다. 즉 약세장에선 누구나 자산이 줄어듭니다. 지금 이 구간에서는 누구나 자산이 줄어듦을 이해하고 지금 내가 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에 집중해야 합니다. 내가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아서 패닉세라면, 장기 투자를 다짐했음에도 지금 1년도 안 된 시점에 공포에 떨며 패닉세라면, 귀신같이 반등을 보이는 주식시장을 보고 다시 매수하기 시작하면 알고 보니 데드캣 바운스.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는 말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리고 정말 재미있는 게 이게 주식시장에서도 통한다는 말입니다. 제발 뭔가 하려고 하지 말고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됩니다. 포트폴리오에 손을 대면 될수록 손실 볼 가능성만 높아진다는 말입니다. 피터 린치 모두 알고 계실 겁니다. 왜 그가 레전드라고 불리냐면 그가 운용한 마젤란 펀드는 1977년부터 1990년까지 13년이라는 기간 동안 무려 2700% 상승했습니다. 연평균 수익률로 보면 29.2%입니다. 누가 봐도 와 저기에 넣어두고 존버했다면 일 겁니다. 그때 당시 마젤란 펀드에 돈 넣고 가만히 있었으면 13년 뒤에 1억이 28억이 되었다는 겁니다. 심지어 13년이라는 시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았습니다. 얼마나 투자자들이 고통스럽지 않게 투자했을까요? 지금 우리는 엄청난 마이너스 구간인데 말이죠. 저기에 투자해서 돈 못 벌면 바보 아닌가요? 그런데도 우리의 예상과는 다릅니다. 13년 동안 단 한 해도 마이너스를 기록하지 않고 연평균 수익률이 29.2%를 기록했으며 28배 상승을 보인 마젤란 펀드입니다. 그러나 막상 그 펀드로 이익을 본 투자자는 절반도 안 된다는 겁니다. 절반 이상의 투자자는 손실을 봤다는 겁니다. 오를 때 사고 떨어질 때 팔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투자 가치관은 오줄 웅줍입니다. 그것과 반대로 오줍 웅팔하며 그냥 떠먹여준다는데도 토해낸 사람이 절반이 넘습니다. 레전드 피터 린치가 운영한 펀드도 결국 하락할 땐 아무도 믿지 못하고 떠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만큼 하락장에서의 인내는 쉬운 게 아닙니다. 엄청난 수익률을 보여준 마젤란 펀드에서도 마이너스를 보며 가난한 삶을 반복하는 사람들과 가난한 삶을 반복하는 투자자들이 떠날 때 그 기회에 분할 매수하며 결국 부자가 되는 투자자들. 같은 종목이라도 10년 뒤 부자가 되냐, 제자리 걸음이냐, 더 가난해지냐, 그건 종목이 결정해주는 게 아니라 99%는 여러분 그리고 내가 스스로 선택하는 겁니다. 여기서 버티고 분할 매수하면서 10년 뒤를 바라보느냐,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 패닉셀을 하느냐, 여기서 더 떨어질 것 같으니 패닉셀하고 숏에 베팅하느냐, 선택은 여러분이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선택한 투자는 여기서 버티고 분할 매수하면서 10년 뒤를 바라보는 투자입니다. 그리고 매월, 매년, 앞으로 계속 제 자산이 불어나는 것을 직접 보여드릴 겁니다. 저는 진심으로 지금이 기회라고 생각하기에, 그리고 결국 우상향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리고 평생 투자할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이 고통스럽지 않습니다. 그리고 꼭 함께 버텼으면 합니다. 그리고 5년 뒤 뵙는 그날을 기다립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내일 영상에서 뵙겠습니다.